네. 아이고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네. 그래요. 그 꿈까지 함께 그 아, 꿈나라 여행을 했네, 그죠? 자나깨나 꿈이 있는 우리 내사. 그래, 참으로 멋지죠. 자, 그래서 또 우리 큰일 했으니까요. 또 여행 가요. 여덟 번째 여행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여행은요, 여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행을 우리 그 공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한다. 그죠? 공부하죠. 학교 공부도 공부고, 그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공부고, 그죠? 우리가 삶을 엮어가는 거, 인생 전반이 실은, 공부겠죠. 그래서 왜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 보면 왜, 나이를 그렇게 드셔서 돌아가셔도 거기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학생이다. 학생 부부심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커다란 배움터, 커다란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커다란 학교다, 배움터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전 과정은 실은 공부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러한 공부에 있어서 공부의 시작이자 공부의 끝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이 여행이에요. 여행. 이게 왜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 여행이냐면, 이거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국문학을 한번 생각해봐요. 국문학을 공부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국문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국문학을 내가 온전히 구현, 그죠? 온전히 국문학을 완성해서, 그죠? 그 이론과 실제를 온전히 완성을 해서 그런 이후에 내가 국문학으로 나의 삶을 가져가겠다. 국문학자로서 또 그러겠잖아요. 이제 그런 거겠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도모하고 구현해야 될 것은 국문학이죠. 그럼 그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상태, 그때의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비구체화된 있음이에요. 나에게 구체화가 안 돼 있죠. 국문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인 구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비구체화된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호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둥그스름하게 있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죠? 각져 있지 않고, 그죠?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나에게 국문학이라는 것, 그죠? 그렇게 비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죠? 학교 교육 과정을 다 정리하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을 해서 국문학을 아예 전공해서 국문학을 이제 다 수료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째요? 그렇게 비구체화되어 있던, 멀리만 있던 그 국문학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찌죠? 나에게서 이제 그 국문학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문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국문학을 완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국문학이야. 내 밖에 있었던 비구체화된 국문학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 국문학을 섭렵해서 이제 국문학 자체로 내가 승화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으로 국문학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보호가 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반듯하게 딱 섰다.
그 국문학 전체가 나에게로. 그죠? 그럼 이건 비구체화된 있음, 구체화된 있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이거죠. 0이죠, 0. 그죠? 그러면 이제 0하고 1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문학을 다 수료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박박사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국문학의 새 영역을 개척해가지고 국문학을 창조해가는 그러한 국문학 창조자로서의 주체적이고 주인된 그 주동적인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자, 이 전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비구체화됐던 그 국문학과 내가 이제 같아져 버렸다. 나에게서 구체화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뭐냐면 0하고 2를 같게 해야겠다. 이게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끝냈어. 그죠? 그럼 공부의 시작은 이어져. 그럼 이제 공부를 다 끝냈어. 그럼 뭐예요? 내가 이룬 비구체화된 그 국문학을 나에게로 구체화한 그거를 실천하는 거죠. 행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국문학자로서 국어를 지도하고 국어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그죠? 그렇게 많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이들을 또 깨워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한다. 그죠?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여고, 공부의 끝은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인 거예요. 자, 국문학을 예로 든 건데, 그럼 국문학만 그럴까요? 어떤 학문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커다란 이 배움터, 커다란 학교라는 이 세상에 입학해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저마다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존재의 장엄함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으로서. 네. 그럼 이제 그게 비구체화되어 있는, 딱 태어났을 때는 아직은 창창한 비구체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하고 공부하고 잘하고 경험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막 두루두루 물적 실제를 섭렵하고 또 가치촉도도 세우고 이름으로써 0하고 1이 같아지게 돼. 그렇게 해서 철이 들고 분명하게 어떤 철학 체계를 이루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어째요? 그러한 자신의 정신세계, 자신의 본질을 이루어서 그걸 행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인 거예요. 그 여행은 그것이 학문적 공부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한 공부든, 그죠?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추구든 어떤 것이든 그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행이다. 그래서 왜 이제 큰 어떤 걸 하나씩 이루게 되면 그때마다 제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여행지를 그때마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공부 과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 새로운 공부 과정으로 나아가는 마디매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행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벌써 8번째가 됐네요. 여행. 참 여행은 참 멋진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전에만 여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왜 살아가면 처리, 그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개념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도 여행이죠. 그죠? 그래서 살아감의 살아감처리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여행이란 참 멋진 거죠. 그 다음에 여행은 너무너무, 여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설레이잖아요. 그죠? 네. 여행은 떠나요. 앞전 꿈 창조에서 천진난만한 저저등, 그리고 이제 그로써 멋진 맛의 연출이 도모되어진다. 영적 실존과 물적 실존 협연에 의해서 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해보고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참으로 장엄한 장면이에요. 그 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정으로 자신이 더더욱 깊게 자신 속에 내장되어진 그 본인의 존재의 그 장엄함, 그 본인의 고유함으로 본인만의 그 유일무이함으로 가득가득 성장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네. 영과 일도 마찬가지겠죠. 영이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영적 실존이죠. 비구체화된 있음. 여기 일은요 물적 실제죠. 그래서 이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가 그 협연을 한다. 그게 한 행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궁적 본질과 또 드러나 있는 내 물질 육신이 빈기란 이퀄 등가가 돼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를 이루어서 그것이 몸짓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굉장히 깊은 어떤 깨달음, 그다음에 그 되어짐, 그 지혜가 자라나고 참으로 본인의 그 존재의 장엄함이 날로 날로 움트고 꽃피어가는 그런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누차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뭘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장엄함,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가 낱낱이 속속들이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스승인 거예요.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즉 자신을 꽃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줍니다. 그 삼라만상의 본질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뭐 다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 진정으로 그러해요. 지금 비 내리고 있거든요. 저 비가 왜 내릴까? 그죠? 땅에 발딛고 있는 나에게 커도 하늘 향해 자라나라고 그 생명의 그 단비가 내려주는구나. 그죠? 이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왜 있을까? 그죠? 그때 가을이라는 시를 가지고도 말씀드리고 했었잖아요. 스스로 결실도 맺고 또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농부가 되어서 1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파란만장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변하고 낙가방도 있고 내 지인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다 뭐냐면 실은 나 자신을 그렇게 기꺼이 꽃피우세요. 그죠? 그러라고 기꺼이 있어주는 고맙고도 은혜로운 것들인 거다. 자, 봐요. 자, 예를 들면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여기가 예를 들면 주도자석이야, 뭐 의장님석이야.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삥 둘러앉고 뭐 이제 이러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딱 보면 여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 뭐 예를 들면 그죠? 딱 주도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일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연, 여기가 조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통 요리에로 그 관심이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그중에 내가 여기 앉아 있어. 그죠? 여기는 다 다른 이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 진짜로 보이는 그대로 현상적으로 이 주연을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조연으로 앉아 있는 걸까요? 네? 안 그렇죠. 이걸 본질적으로 입체적으로 봐보자고요. 실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인 주연은, 실질적인 주연은 여기 한 가운데 앉아있는 요 분이 주연인 게 아니고 내가 주연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 앉아있다면 요 분이 주연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은 저마다가 다 고유한 자기 삶의 주연인 거다.
자신이 주인공이다. 삼라만상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자, 구름이 흘러가요. 오늘 비가 와요. 강물이 흘러가요.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요. 그 다음에 들판에 천지대자연이 막 생동해요. 계절이 오고 가고 해요. 다정한 이들이 있어요. 다 뭐냐면 이런 거와 같지 않겠어요? 그죠? 저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꺼이 조연으로 조연으로 자리해주는, 즉 멋진 맛의 연출이 도모되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실은 다 이런 거예요. 다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나는 죽을 판인데 사장님은 잘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현상적이고 굉장히 물질, 그죠? 드러난 그 현상 중심으로 보는 지극히 작은 생각들이에요. 아니요. 내 회사의 사장님마저 누구를 위해 기꺼이 있어주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자리를 갖고 월급도 받고 자신의 그 소질을 발양시킬 수 있도록 이미 이 사장이 다 마련해 준 거예요. 사장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저 회사를 창립한 거야. 나를 위해서 사장님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본질적으로 모든 게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저마다 각자 고유한 유일무이한 그 존재의 장엄함을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게 우리 삶의 본질이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나를 위한 연출이구나.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세상의 삼라만상은 나를 꼽히고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주는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를 막 해코지하고 못살게 하고 나만 피폐하게 만드는 그 억하심정이라는 건 1도 없어요. 자신의 가치 척도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삐딱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사랑의 맛. 우리 모두 다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꺼이 그 자신을 완성시키고 꽃피우고 그가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질 수 있도록 수고롭게도 기꺼이 다 옆에서 조연, 연출 다 해서 그렇게 있어주는 거다. 그죠? 이리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전혀 달리 보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멋진 맛의 그 연출 한 행이요.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해보시면은 영적 실존과 물적 실존 협연이다 그랬잖아요. 그로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나의 영적 실존과, 그죠? 나의 물적 실제. 자, 그것만 될까요? 모든 개체성은 전체성에서 비롯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로서의 그 영적 실존과, 그죠? 그 본질과 전체로서 물적 실제, 그것이 쭉 동원돼 가지고 천진난만한 상태로 젖어들어 있으면, 그래 가지고 내 몸이 움직여지는 한 행위가 도모되어지는,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면 단 1cm를 움직이더라, 어떤 사소한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은 그래. 자, 여행 떠나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여기요,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다 아시죠? 강원도고 평창 그 오대산이요. 오대산이 말 그대로 이게 5모자에다가 이 대자가 무대 대자예요. 무대. 5무대로 이루어진 산이다. 어마어마한 산이죠. 무대가 5개나 있는 산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쪽 무대,
서대, 서쪽 무대, 남대, 남쪽 무대, 북대, 북쪽 무대, 중대, 중앙 무대. 이렇게 5개, 무대가 5개 산이 오대산이에요. 네, 오대산. 강원도 평창. 그 진북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또 저 뒤에서 동해 쪽에서 넘어올 때는 저쪽 중문진 지나서 그 소금강, 강릉 그 소금강 이렇게 지나서 넘어오면 그게 이제 오대산이죠. 오대산 뭐 다 잘 아실 건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알아주는 2개의 절이 있죠. 그 월정사도 있고 상원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초입에서부터 월정사, 상원사까지 가는 그 길이 참 그 멋스러워요.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원사, 이게 월정사가 초입에 있고 상원사가 한참 가서 이렇게 있거든요. 요만큼 높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면 여기가 비로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대산 제일 높은 봉우리죠. 한 1500m 정도 돼요. 뭐 산행할 만해요. 산행할 만해. 예. 아, 비로봉 올라가 쫙 보면 뭐 동해부터 뭐 저쪽 설악산까지 그 일대가 있는 다 보이죠. 멋지죠. 골이 되어 있거든요. 오대산이. 이런 데 있어요. 그래 여기가 또 유명한 게 그 사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관해놨던 곳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그 창고 그런 그 보관소도 저기 오대산에서 하고, 오대산 사고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오대산인데요. 자, 그러면 각 여행지마다 그 고유한 이역만리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대산에는 어떤 그 이역만리가 조성되어 있냐면 이거요. 초유의 산실이다. 초유의 산실이다. 산실은 아시잖아요. 출산하는 곳, 아기 낳는 곳. 출산방, 이게 산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실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새롭게 도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그걸 산실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어떤 산실이냐면 이 오대산이 초유의 산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유라는 것을 새롭게 도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유의 산실이 오대산의 이역만리거든요. 이 오대산에 고유하게 조성되어 있는 그곳만이 정신이자 그죠? 그곳만의 가치롭고 보배로, 그곳만의 그 오대산만의 역동적인 꿈틀대음으로 살아있어. 그것이 초유의 산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오대산이 그래요. 무대가 5개나 되니까, 그죠? 우리가 왜 무대에 오른다 그러잖아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죠? 평범해갖고는 무대에 오를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런 무대에 그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거기에 오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했을 때, 또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구현하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춤을 어마무시하게 잘 춘다거나,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강연을 아주 명강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하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이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오대산은 말 그대로 무대가 하나가 아니고 무대가 5개예요. 5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실이다. 초유의 산실. 그러니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초유라는 상태를 구현하고 있을 때. 초유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처음이죠. 있다죠. 처음으로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으로 있다 이 말은 가장 앞서 있다. 그죠?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이 누구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고 거기서 피범함을 갖추고 있다 이거잖아요. 참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환호하고 그를 위해서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유 참으로 있다. 참으로 있다. 이러한 참으로 있음을 새롭게 일구어내서 자신이 처음에 있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산실이 모대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 고유한 그 존재의 장엄함을 지니고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도 귀한 그런 존엄어린 존재들이잖아요.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로축으로는 천상천하 유아 덕존이고, 그죠? 가로축으로는, 그죠? 동서고금을 다 통틀은 유아 덕존인 거다. 천상천하 통서고금에 걸쳐서 나 하나가 나라는 이 존재가 그런 어마어마한 오직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저마다인 거다. 80억 인류 다 가요. 그죠? 특히 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살아가는 새 인간으로서 우리 저마다.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새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 현생 인류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천상천하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초유의 존재다라는 말인 거예요. 초유의 존재인 거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 다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죠? 초유의 존재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 또 저마다는 똑같은 이가 한 명도 없죠. 저마다는 또 어쩌냐면 아까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마다는 또 다른 이와는 차별화가 구현되어져 있는 저마다가 또 초유의 존재인 거예요. 그죠? 나와 똑같은 얘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80억을 다 통틀어도 나만이 초유의 존재인 거예요. 나같이 생기고 나같이 목소리가 이렇고 나같이 성깔이 이렇고 나같이 품격이 이렇고 나의 먹과 나의 맛 이걸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 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로 보면 어째요? 그가 가장 처음 있는 존재인 거예요. 초유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인류로서 전체로서도 초유의 인류이면서 우리 저마다는 각자는 초유의 존재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 저마다의. 그죠? 소중하고 그죠? 귀하고 위대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 그죠? 자, 그러한 대로 자신의 본질애로 빨리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애로 인간으로 그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뭐 마약 팔고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고 제발 얼른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치고 빨리 인간으로 정말 초유의 존재로 그렇게 승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 지르지 말고 그다음에 더 이상 그 기존의 자기의 그 끄달려가지고 막 다른 이들 괴롭히고 뭐 자기만의 그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막 그 작은 생각들로 주위에 막 그 힘들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간으로 거듭나서 각자가 초유의 존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초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이라 그러죠. 그냥 말. 누구나 지금까지 또 평생 해왔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본질이 초유의 존재이기 가장 처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진정으로 아직까지 있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초유의 존재로서 초유의 말을 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초유의 눈짓으로 서로 교감하고 내 행동같이 하나하나 초유의 일거수일투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내 깊은 사유를 일으키고 지극하게 그 어떤 생각에 골몰한다. 맨날 해왔던 생각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지 말고 참으로 사상 초유의 생각, 사상 초유의 사유, 그죠? 그런 사상 초유의 멋짐, 그 맛있음을 내 안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해. 이게 본질에 충실한 삶이겠잖아요. 그죠? 똑같은 직장을 출근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내일 퇴근하고 월급은 언제 나오나 그러지 말고 똑같은 회사를 출근하더라도 어제 출근과 달리 오늘 내가 한 출근길은 사상 초유의 출근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초유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주도해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야 또 재밌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돈다 내 신세 내 팔자야. 그럼 뭐하러 그러면 살아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의 사물 현상에는 이 우주만큼의 무량 대수만큼의 의미가 충착되어 있는 거다. 그럼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 이미 떠낸 그 의미를 떠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직 떠내지 못한 초유의 의미, 그거를 내 오늘 출근길에서 내 오늘 출근길 의미가 뭐냐? 아직까지 있어 못했던 그렇게 자신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출근할 때 또 어째요? 내일 출근길은 또 오늘 출근길까지 다 포함해도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출근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러면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하겠냐고요. 굳이 밖에 해가 안 떠도 어둠이 없겠죠. 그림자 안 지겠죠. 대명천지, 대광명, 큰 경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일관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대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모습으로 대하고, 그죠?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고. 내가 지금까지 무수하게 밥을 몇 끼를 먹었는데 오늘 이 아침밥 아직까지 내가 먹어보지 반찬은 똑같다 하더라고. 먹어보지 못해 사상 초유의 내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건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자신의 영혼도 살찌워지고 자신의 영혼의 막 자양분까지 그 음식 하나 콩나물 하나를 가지고 내 세포뿐만 아니라 세포를 더 넘어서 그죠? 나의 안과 밖에 동시에 있는 그 영혼에까지 그 자양분 영양소가 막 공급되어지고 무한히 나래를 펼쳐갈 수 있겠죠. 그야말로 확대, 확자, 확충. 그죠? 그래서 우리 저마다는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든 항상 초유해야 한다. 항상 초유해야 한다. 언제나 초유. 어디서나 초유. 어떻게든 초유. 무엇이든 초유, 왜든 초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삶, 그 무미건조한 삶, 그 목석 같은 삶, 그죠? 그 단순한 삶. 우린 이런 데서 비상의 나라 몰라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에 결연히 반대하고 거기서 대혁명적 각성, 초유라는 그 날개를 달고 모두 다 해서 나는 초유의 존재야. 그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내가 오늘 벽을 마주봤어.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유의 벽을 본다. 그렇게 보는 나도 초유의 존재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벽과 나 사이에 초유의 일대사 인연이 형성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초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창조를 의미해요. 그래야 가장 처음 있는 상태가 구현될 거 아니에요. 창조자가 창조했던 그가 항상 가장 처음에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복제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유다 이 말은, 초유의 존재다 이 말은 창조자다. 그가 창조자다. 새롭게 일구는 항상 모든 거에 있어서 모두 다 해서 새롭게 일구는 그 핵심 당사자다 그 말인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만이 초유 참으로 있음을 구현해갈 수
자, 이러한 초유의 산실이 어디라고요? 오대산입니다. 그로서 그는 초유의 존재로 거듭나서 그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그죠? 자신 스스로가 빛나고 많은 이들의 그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멋지단 말이에요. 그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를 구해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대에 등극하게 되어져. 그죠? 그럴 수 있도록 기꺼이 있어주는 저 산이 오대산이에요. 5개의 무대를 동서남북 중앙에 다 마련해 놓고 이 무대에 오르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초유의 존재가 되세요. 정말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러해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쫙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저기 오대산이에요. 초유의 산실. 그래서 오대산에 가셔서 특별히 어디를 꼭 가야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대산 어디든 좋아요. 오대산에 가셔서 초유의, 요거는 이제 본인 이름. 내가 홍길동에 나오면 초유의 홍길동, 초유의 강감찬 본인 이름이요. 이 명으로 오대산을 다녀오세요. 진지하게, 또 재미있게, 그죠? 또 넉넉하게. 그래 거기서 그 식당도 많고 초입부터 막 맛집 많아요. 식사도 하시고 그 찻집, 그 월정사 안에 들어가면 그 멋스러운 또 찻집도 있고 차도 한잔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죠? 큰 대자연의 그 정취에 또 젖어보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 이제 또 혹여나 또 1박 2일로 가족끼리 간다 하면은 우리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 행위, 이런 데서 한 행위, 멋진 맛의 협연. 그럼 정말 이 오대산이라는 초유의 산실에서 거기에서 천진난만한 상태로 쫙 젖어들어서 그죠?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고 이럴까요? 그런 대자연의 상태에서 내 몸까지 천진난만한 상태로 딱 두고 거기에서 멋진 맛의 연출, 내 영적 실존과 물적 실존의 협연. 얼마나 황홀할까? 안 가고는 못 베기겠다. 요 명으로들 다녀오시면 돼요. 자, 그리 하시고 이제 오대산을 다 했어. 그러면 또 이제 격가지로 관광 가이드까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올라가서 거기 이제 오대산 그 차를 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대산 그리 했다. 자, 오대산을 마무리해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까지 갔는데 굉장히 멀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오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냐면 거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노인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대산 이제 꼭대기 쪽에. 비료봉은 이쪽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차로 다 가요. 그 차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 정상에 그 휴게소도 있고 거기가 이제 진고개예요. 진고개인데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막 좀 비탈지면서 이렇게 꼬박탕꼬박탕 이제 속도를 천천히 해서 브레이크 잘 밟으시면서 쭉 내려가면 이제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강릉 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쭉 가면 중문진이 나와요. 그러면 중문진에 가셔가지고 문어를 주문하세요. 문어가 죽여줘요. 그 문어 꼭 먹어봐야 돼. 문어가 그냥 너무 맛있어 주문지. 그다음에 중문에 가시기 전에 거기 이제 진고개를 이렇게 쭉 내려가면 소금강 쪽으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소금강. 얼마나 멋지길래 이름이 소금강이겠어요. 소금강 쪽으로 가면 또 계곡물이랑 막 큰 곳도 멋져요. 아주 정치가 있어요. 그럼 또 소금강도 들렸다가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중문진에 가서 문어를 주문해서 드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돌아오셔야 되면 거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치면 바로 고속도로 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근데 또 2박 3일이다 일정이 더 있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래요. 네. 이번 여행지는 오대산입니다. 혹시 가게 되신다거나 또 일부러 어디 여행지를 한번 가족들하고 또는 혼자 고즈넉하게 그죠? 이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실 때 오대산을 다녀오셔요.
초유의 나, 가장 처음 있는 내가 되어진다. 그렇게 내가 거듭나진다. 그죠? 그래요. 무엇을 하든 우리는 누가 해놓은 걸 막 따라가고 그거 복제하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가장 처음의 상태, 나에게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멋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고 삶 자체 전반에 걸쳐서 진정으로 재미없고 막 고리타분하고 아우 막 목석 같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오대산에 가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가지고 초유의 존재로, 초유의 산실에서 초유의 존재로 거듭나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상을 대면하면서 나를 꽃 피우게 해주려고 기꺼이 있어준 이 세상 참으로 고맙다. 이제 도도하고 당당하게 초유의 존재에서 내 삶을 엮어간다. 창조해간다. 새롭게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네.